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뛰어난 기술력이나 좋은 품질,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감성입니다. 기술력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고어텍스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옷에 어떤 소재가 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원단을 쓴 옷은 어떤 원단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자랑하듯 붙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대놓고 로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고어텍스입니다. 디자이너는 절대 생각 없이 로고를 넣지 않습니다. 로고 플레이를 한다는 건 로고에 감성이 좋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즉 누군가는 저 로고를 보고 좋은 감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뛰어난 기술력이나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실제로 기술력이 좋은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고어텍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게 도대체 왜 좋은 거고 왜 필요 없을 수도 있는지, 대체제는 어떤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고어텍스의 고어는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이죠. 그걸 만든, 아니 발견한 사람, 밥 고어입니다. 아버지는 화학 엔지니어였고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듀퐁라이터의 듀폰과 다른 회사입니다. 듀폰은 섬유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패션과는 조금 무관한 회사죠. 아버지는 종종 회사에서 가져온 소재로 지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PTFE라는 물질로 여러 실험을 했죠. 그러다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아들인 밥 고어가 해결합니다. 해결한 기술은 케이블 관련 기술이었고 밥은 아버지에게 이걸로 사업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결국 그 기술로 특허를 내고 고어 가족은 회사를 차립니다. 그때가 1958년입니다. 회사는 계속 케이블 관련해서 제조를 하고 성장합니다. 그 케이블은 IBM 컴퓨터나 아폴로 우주선에도 쓰이죠.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PTFE라는 물질을 이용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1969년 밥이 PTFE로 만든 물질을 연구하던 도중 그 물질을 늘리면 물질 사이로 많은 구멍이 뚫린 형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0%씩 늘리려고 했지만 계속 부러졌죠. 그러다 밥은 열이 받아서 확 늘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잘 됐습니다. 800% 정도가 늘어나면서 미세한 구멍이 뚫린 물질을 발견하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구멍이 많이 뚫린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산업용 필터, 의료용 임플란트, 우주 탐사용 등등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단으로 쓰이기도 하죠. 네, 이 물질이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바로 특허 등록까지 해버리죠. 그때가 1979년입니다. 근데 구멍이 많이 뚫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어텍스의 기능. 분명히 누군가는 고어텍스의 가장 큰 기능이 방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질 것 같은 것도 고어텍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증기는 모이면 물이 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물은 크기가 크고 수증기는 작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어텍스의 구멍입니다. 이 구멍의 크기는 물은 지나갈 수 없지만 수증기는 지나갈 수 있는 크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겨울에 운동을 하면 몸에서 김이 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이죠.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고어텍스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땀을 흘릴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깥으로는 비를 막아주고 몸에서 나는 땀은 밖으로 배출해주죠. 단, 바깥의 온도와 습도가 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습하고 엄청나게 더운 곳에선 오히려 밖에 있는 수증기가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고어텍스가 필요 없겠죠. 오래전부터 방수 기능의 옷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닐이었죠. 완벽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액체는 막아주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땀은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옷은 겨드랑이 쪽에 이런 구멍이 있는 겁니다. 고어텍스는 그런 구멍 없이 원단 자체가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게 상관없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어텍스의 기능은 이 얇은 필름 고어텍스 멤브레인의 기능입니다. 아주 얇은 구멍이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죠. 고어텍스 원단은 이 멤브레인 위에 겉감을 붙입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건 이 겉감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게 방수 기능이 되고 이렇게 젖으면 방수 기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방수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방수라는 건 겉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어텍스 원단은 보통 안쪽에 멤브레인이 있고 그 위에 겉감이 있습니다. 겉감이 젖는다고 해도 멤브레인의 작은 구멍 덕분에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러니 이렇게 젖어 있어도 멤브레인이 있다면 방수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건 방수가 아니라 발수라는 기능입니다. 휴지에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젖지만 비닐에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맺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발수 코팅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맺히는 감성 좋은 사진은 사실 고어텍스의 핵심적인 기술인 작은 구멍과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방수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옷을 만들려면 이렇게 원단을 잘라서 바느질로 이어야 합니다. 바느질이 지나가고 그곳에 실이 들어가면 구멍이 생기죠. 비가 많이 오면 이 부분에 물이 침투합니다. 원단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죠. 그걸 막기 위해 바느질 위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는 심실링이라고 부르죠. 이 기술은 맥킨토시라는 화학자가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맥코트라고 부르는 맥이 바로 이 맥킨토시에서 온 겁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고어텍스의 핵심 기술은 비를 막아주면서 땀은 배출하는 것, 이런 감성은 이 스프레이로도 가능하다는 것, 방수가 잘 되기 위해선 바느질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어텍스는 누구에게 필요하고 필요 없는가? 고어텍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 올 때 방수용으로 입는 옷도 아니죠. 방수가 제일 잘 되는 옷은 비닐입니다. 비닐 뒤집어 쓰는 게 최고죠. 땀만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되죠. 비나 눈이 오고 날씨가 습하거나 덥지 않은 환경에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적으로는 고어텍스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고어텍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감성이죠. 비슷한 자켓이라도 고어텍스를 사용한 게 비쌉니다. 하지만 기능은 둘째치고 그 비싼 값 이상으로 감성의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크테릭스 고어텍스 자켓을 데일리로 입는 이유죠. 하지만 기능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비를 막기 위해서 고어텍스를 사용한다면 오답입니다. 그러니 고어텍스를 멋으로만 입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필요 없으실 겁니다. 고어텍스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소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대체재. 고어텍스의 기술은 1979년 특허를 냈고 특허의 기간은 20년입니다. 네, 1997년 그 특허가 만료되었죠. 그 이후 고어텍스와 비슷한 원단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소재들이 고어텍스보다 좋은지 아닌지는 비교를 해봐야 알겠죠. 비교하기 전에 두 가지 개념만 알아볼게요. 방수, 땀 배출에 대한 정도입니다. 투습도, 땀을 얼마나 잘 배출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실험을 통해 수증기를 밖으로 얼마나 잘 빼내는지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내수압, 방수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단 위에 지름 1cm의 원통을 올려놓고 물을 담습니다. 물을 많이 담을수록 물이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힘이 계속 세지면 원단의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물이 새게 됩니다. 그 물이 새는 순간을 측정한 단위입니다. 정리하면 투습도는 땀이 잘 방출되는 정도, 내수압은 방수를 잘 하는지에 대한 정도입니다. 둘 다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고어텍스는 투습도 17,000에 내수압 28,000입니다. 해석하면 1제곱미터당 하루 동안 17,000g의 수증기를 통과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원통의 물이 28,000ml 올라갈 때까지 방수가 된다는 의미죠. 고어텍스엔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고어텍스 프로쉘도 있지만 이걸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벤트 원단, 일반적으로 땀을 배출하는 방식은 땀이 안감에 흡수되어 원단이 먼저 젖고 신체의 열이 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 수분이 증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벤트 원단은 조금 다릅니다. 고유의 기술로 마치 호흡하듯 땀이 환기되어 직접적으로 원단 밖으로 나가죠. 땀이 젖고 그걸 밀어내는 과정 없이 바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고어텍스와 방수 효과는 비슷하지만 통기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투습도 25,000, 내수압 30,000. 이전에 로우 알파인에서 판매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드라이스킨, 스위스의 쉘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소재입니다. 운동선수용 원단으로 개발되었던 소재입니다. 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투습도는 18,000, 내수압은 2만 이상입니다. 아크테릭스, 캐나다구스, 콜롬비아, 데상트 등등 많은 회사에서 쉘러 원단을 사용합니다. 에코쉘, 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피엘라벤에서 개발한 소재입니다. 피엘라벤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도 꽤 비싸고 에코쉘이 사용된 자켓은 더 비쌉니다. 기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감성값이 들어간 걸까요? 투습도는 26,000, 내수압은 30,000. 기능이 좋네요. 힐텍스, 우리나라 회사 오프힐의 제품입니다. 내수압 30,000, 투습도 30,000. 자체 제작한 기술로 매우 뛰어난 방수 성능과 좋은 투습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히말라야 원정대 현장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힐텍스 옷을 입고 히말라야를 다녀온 원정대가 말하길 내수압이나 투습도에서 수입 원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때문인지 마케팅 때문인지 인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예쁜 것이 아닙니다. 지퍼를 사용했는지 벨크로를 사용했는지, 지퍼는 양방향인지, 조임끈의 길이 등등 기능적인 디자인이죠. 일반 사람들의 검증도 없고 인지도에서도 고어텍스보다 훨씬 밀려 아쉽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재입니다. 힐텍스를 만든 호프힐에서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쉘, 버그하우스라는 영국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만든 소재입니다. 투습도 55,000, 내수압 20,000. 굉장히 쾌적하겠죠. 버그하우스가 아니라 백하우스입니다. 옴니테크 아웃드라이, 한국에서 등산하면 꽤 많이 보이는 브랜드 콜롬비아에서 만든 소재입니다. 옴니테크는 투습도와 내수압 모두 10,000, 아웃드라이는 모두 20,000입니다. 네오쉘, 후리스나 바람막이에서 이 마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마크가 폴라텍이라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아웃도어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멋을 내는 패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슈프림, 몽클레어, 스톤아일랜드, 팔라스 등등에서 사용하죠. 네오쉘은 그 회사에서 만든 고어텍스 같은 소재입니다. 투습도, 내수압 모두 10,000입니다. 노스페이스에서 만든 하이벤트는 투습도와 내수압 모두 15,000, 파타고니아에서 만든 H2NO는 투습도 15,000, 방수 20,000입니다. 이 외에도 고어텍스와 비슷한 방수 투습 원단들은 꽤 많습니다. 폭우에서 버티는 기준이 내수압 15,000입니다. 그러니 내수압이 15,000이 넘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위의 수치들이 절대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험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직접 입고 등산을 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고어텍스가 최고의 기능을 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멋을 내는 브랜드는 옷에 감성을 넣습니다. 당연히 좋은 감성이겠죠. 고어텍스는 우리의 인식 속에 감성을 심었습니다. 비가 오는 추운 날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험난한 상황에도 도전하는 느낌이 있죠. 좋은 감성을 내고 싶은 패션 브랜드들은 기능성 원단을 고를 때 당연히 고어텍스를 고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어텍스는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고어텍스만큼 좋은 소재도 많죠.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재를 알고 비교해 볼수록 회사들은 경쟁할 겁니다. 경쟁은 곧 발전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소재를 더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고어텍스의 감성 때문에 옷을 산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어텍스의 방수 기능 때문에 사신다면 조금 더 알고 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든 영상입니다. 한겨울에 자켓 하나 입고 운동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죽기 전에 입어야 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